네, 잡매거진에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 모의 면접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상반기 공채를 마무리하고 이제 여름방학을 만든 취업준비생들 참 많을 텐데요. 취업 준비의 시작은 자기소개서고 또 합격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 저희가 가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모의 면접 클리닉 나날이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인데요. 네. 오늘 1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보는 액션 평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모의 면접 실제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할 두 명의 취업준비생들 자기소개 좀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지연 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로 졸업한 기자지망생 강지연입니다. 저는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고 또 제가 쓴 글로 사회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그 글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좋아서 기자를 지망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민주 학생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도고동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저는 아직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김민주 학생은 예. 어느 쪽을 희망하고 있나요? 저는 현재 PD를 벌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네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죠? 예. 오늘 공교롭게 기자나 PD를 희망하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취업문이 요즘 바늘구멍보다 작다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두 분 어때요? 저는 이번 취업 상반기가 특히 더 어렵다고 느꼈어요. 네. 언론사들이 이번에 상반기 때 공채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예.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좀 취업문이 작은데 이번에는 특히 조금 더 힘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기회 자체가 많이 없었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민주 양은 어떻게 좀 취업문이 좁다는 걸 느끼고 있나요? 저는 아직 현재 3학년이어서 실제로 느껴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많이 분명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인데 항상 취업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면은 진짜 힘들구나라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들 경험 보니까. 네. 네. 그런데 오늘 함께할 두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이나 방송 쪽으로 직무를 희망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특화된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예, 일단 이쪽 방송이나 언론 쪽은 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화려하게 보이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했다시피 이게 취업이 나는 정말 하고 싶고 준비가 잘 되는데도 기회를 안 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뽑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좀 특화된 전략, 특화된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양다리 전략, 아하. 양다리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또 이거 다른 쪽으로. 하시는 분은 계속 이것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같이 좀 해놓으시면 또 다른 걸 하다가도 이쪽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이쪽에서 쌓았던 전문성 때문에 뭐 기자를 해도 의학 전문 기자도 뭐 그래서 의학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기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좀 폭넓게 보는 시야가 좀 필요한 분야가 이런 그 특별한 곳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네. 홍쌤은 이렇게 언론 희망하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언론고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용보다는 훨씬 더 힘든 건 사실입니다. 준비해야 될 여지들도 있고요. 논설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면접 프로세스도 조금 더 전문화돼 있죠. 그래서 조금 범주를 만약에 넓힌다고 하면 아까 이세현 대표님도 그런 전략 말씀하셨는데 일반 사기업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테크트리를 동시에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이라는 걸 갖고 있는 언론사가 만약에 메인 중심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좀 파급력 있는 그러니까 뭐 요즘의 포털들은 뭐 사실 이제 언론사하고도 비슷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미디어 업계를 좀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좀 지원하는 방향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어찌됐건 이쪽 분야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지망을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열정이 있다라는 건데 맞아요. 왜 이 직무를 희망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지연 양부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거를 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사회 참여를 한다는 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껴서 뭐 여러 가지 학생회라던가 아니면 방송부라던가 그런 것들을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기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민주 양은 왜 PD가 하고 싶어요?
있을까요? 저는 PD 중에서도 특히 다큐멘터리 PD를 되게 꿈꾸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그 EBS에 있는 세계 테마 기행 PD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구체적이네요. 네, 근데 그 꿈을 꾸게 된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는데요. 여행 가족들이랑도 다니지만 가끔은 저 혼자서도 국내외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갔을 때 느낀 점은 저 혼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좀 같이 카메라에 담든지 어떻게 담아서 사람들은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렇게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각기 희망하는 직무에 성공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될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제 면접입니다. 네. 오늘 이제 면접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지연 양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경험이 있나요? 저는 딱 한 번 있는데요. 딱 한 번. 네. 그때 이제 분위기는 의외로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이 면접관들이 약간 그 기자 지망생들의 어떤 애환을 좀 헤아려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그때 좀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면접에 대한 기회가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좀 아쉽네요. 그래요. 예. 잠시 후 2부에서 얼마나 어려운 게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미주 양은 취업 준비 한 지 얼마 안 돼서 면접 경험 없죠? 어때요? 네, 면접 경험은 전혀 없고요. 네. 하지만 제가 큰 학술단체를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압박 면접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떨지 않았던 이유는 그 면접관분들이 같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즐겁게 봤습니다. 그래요. 잠시 후 이후에 2부에 똑같지 않은 사람들과의 면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면접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차이가 크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크죠. 뭐가 크냐면요. 이렇게 지금 그 자세 되게 좋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자세 있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그 면접관도 되게 대단하고 뭐 항상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 되게 좋았다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을 대표해서 나오는 면접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소비자거든요. 이런 전설적인 얘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네. 내가 지금 면접을 당해서 이렇지만 내가 여기 나서면 나도 소비자다. 고객이다. 네,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으니까 기업에서도 면접관들한테 뭐 심하게 하거나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화기애애하고 좀 좋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대화를 하는구나라고 느끼고서 그 다음 면접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연설을 준비해 가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연설하고 준비한 얘기 못하면 잠깐만요 하면서 지가 준비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요. 예. 홍 쌤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부터 생각했던 그냥 임원 면접 정도, 뭐 그 정도는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인성이라든가 텔링 실력이 있는 분들은 따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문제들은 뭐 CJ에서 진행하는 심층 면접 같은,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는 토론 면접이 어떤 시사 토픽을 두고 그거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시키는 면접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어떤 과업을 끌어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그런 면접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는 연습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문제는 내가 만약에 처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이미 스터디를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물론 뭐 타고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저는 사트 시험 열심히 붙게 되면 여러분들 삼성 면접 하루짜리거든요. 그거 붙으면 삼성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다시 사트 시험 봐야 되는데 그 면접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초의 면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1부에서 준비한 액션 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 의견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한번 유추해 보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 상황부터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액션 평가 첫 번째 상황입니다. 면접날 아침 문자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오늘 오후 2시 예정대로 면접이 진행되오니 이번 면접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함께 참석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과 동행할 건가요? 라는 상황입니다. 네. 예. 황당한 면접 유형 베스트 5에 예전에 이 동반 면접이라는 거 저도 들어봤던 기억이 예. 나는데 뭐 잠시 후에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일단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과 함께 가는 게 좋을까요? 포인트가 뭐예요? 네, 같이 가주는 사람이랑 가야죠. 뭐 선생님이 같이 갑시다 해서 또 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또 말하자면 자기 면접도 아닌데 굳이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그 이 사람들에 대한 좋은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유명한 사람 아니면 잘 알만한 사람,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만약 이렇게 있으면 자꾸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신 분은 사실 잘 몰라요. 나를 잘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은 뭐 좀 이 사람은 가면은 좀 있어 보이겠다 이렇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해줄 말이 없거든요. 차라리 너무 그렇게 삐까번쩍한 사람을 찾지 마시고 만약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의 장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사람. 예. 홍쌤 의견은 어떠세요? 어차피 뭐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 또 나의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 뭐 자기만의 구조, 거기에 맞춰서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면접은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있어 보이는 이야기가 물론 이제 진심이 메인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답변들이나 구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맞게끔 끌어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과연 취업준비생들은 누구를 적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들어주세요. 자, 먼저 지연 양 같은 경우는 고시반 선배, 네. 그리고 민주 학생은 어머니. 네. 한 분씩 설명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고시반 친구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 친구도 저를 굉장히 잘 알고 똑똑한 친구인데 만약에 면접관들한테 친구가 어떻게 어필을 되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는 약간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근데 또 고시반 같이 했던 선배 중에 또 저를 굉장히 잘 알고 굉장히 직관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선배가 있는데 네. 선배가 물론 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또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이제 저를 잘 알고 하니 거기서 약간 좀 신뢰성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시반 같이 희노애락 같이 했던 고시반 선배님을 택했습니다. 그래요.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 양은 어머니를 택했어요. 네, 저는 우선 저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자신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우선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한 기업의 인사부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셔서 또 실질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어머니가 실제 인사부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과 조건이 아닐 수가 없겠군요. 예. 자, 두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두 분의 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찬 대표님. 인사부의 어머니라는 게 되게 나쁘고 나쁜 거를 한꺼번에 어머니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절대 좋은 소리만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가령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친한 사람을 좀 써보세요 하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 사람 어때요?라고 하는 식으로. 실제로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근데 좋은 소리를 해주죠. 이 친구들은 좋은 소리를 해주는데 이 인사부 사람들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많이 당했으니까 그분 너무 좋은 거 저도 잘하는데요. 정말 이 부분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다. 이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저도 보고해야 될 게 있으니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이죠 하면서 2시간을 또 얘가 이건 좀 농담이지만 실제로 좀 단점도 좀 얘기해 줄 수 있고 고칠 점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홍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어머님을 이제 어머님이라는 이야기는 숨기고 에미넴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본인의 사회 선배로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앞으로 이제 여성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생활을 미리 겪었던 나의 뭐 어머님이라는 그런 뭐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멘토가 나에게 있고 그 부분이 앞으로 내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지연 학생 이야기했던 고시생 선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게 너무 객관화되면 나에 대한 친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두 가지 교집합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저는 참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또 기자나 PD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상황을 좀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목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자의 좀 남다른 안목을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아주 그냥 안목을 물어보죠. 그래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그 이슈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아니면 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라라고 해서 직접 내가 기자라면 이 이슈를 끄집어내겠다 이걸 직접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홍쌤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안목을 볼 수 있을 만한 질문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안목이라는 용어를 일반 사기업에서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미디어 업계라고 하면 우리가 행간을 잇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냥 팩트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의미가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기자라든가 PD 같은 직군들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면 어떤 사회 현상, 경제 현상, 문화 현상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하고 싶은 건 파급력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경제적에서 어디서 터졌던 이력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좀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거나 논술을 작성하게 되면 조금은 차별화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해볼만 해요?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네, 생각보다 좋은 평을 주셔서 괜찮은데 앞으로 좀 약간 혼란한 것 같아서 지금 떨고 있어요. 좀. 그래요. 네. 두 번째 또 액션 평가 상황은 또 여러분들을 더 당황스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대한 한번 성심성의껏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액션 평가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액션 평가 상황입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최근 이슈라면 브라질 월드컵을 꼽을 수 있는데 브라질 월드컵의 최대 수혜자를 국내에서 찾는다면 지금 어디로 취재를 갈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을 지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상황입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기자, PD라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나 이런 면접 질문들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긴 하거든요. 일단 열심히 좀 적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아까 홍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슈거리를 찾는 그런 능력인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령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가령 뭐 안정환을 찾아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록을 만들 수 있는지 취재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좀 너무 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가령 나는 기자를 해도 뭐 마케팅이라든가 경제 전문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안 나왔던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를 내가 찾는 건데 저 같으면 만약 내가 그런 직군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PPL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엠부싱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매복 마케팅이요. 그러니까 공식 후원사가 A사인데 B사가 공식 후원사가 아닌데도 굉장히 월드컵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공식 후원사처럼 보이게 딱 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매복 마케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업체가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공식 그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그걸 잘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굉장한 수혜자로 생각해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어떤 안목과 통찰력까지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은 그럼 누구 어디를 찾아가겠다고 꼽았을지 칠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연 양부터? 네, 저는요 보통 이제 월드컵 같은 큰 행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주로 성황인 곳이 뭐 호프집, 그렇죠. 아니면 치킨집, 치킨집.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시간대가 굉장히 아침이나 늦은 새벽 시간대라서 치킨은 너무 무겁거나 이제 운영을 하지 않거나 그런 이유로 분식집을 찾는 그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간단하게. 뉴스를 접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정반대 시간대로 이제 뭔가 대회를 하는 날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보통 이제 뭐 몇 시간 간격을 두고 하는데 이제는 날씨가 그러니까 날씨래. 시차가 정반대니까. 그래서 약간 좀 신선하다 싶어서 이제 이런 기간에 분식집의 매출이 확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라면은 아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접해보지 못했던 주제니까 한번 찾아가보지 않을까 하는 흥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분식집을 24시간 네. 김밥 네. 해분 이런데. 네, 그렇죠.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민주 양도 굉장히 색다르네요. 참신하네요. 네. 저 근데 지금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요. 그래요. 지금 일단 맥주 제가 회사에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분식집에 대해서? 아침에 경기를 보는 게 많은데 네.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술 마시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축구를 하면은 사람들이 치킨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간대 사람들이 치킨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맥주도 마신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치킨집 사장님이 제일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우선 대기업인 그 맥주 회사에서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맥주 회사에 취재를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취준생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네. 괜찮았나요, 대표님? 일단 지금 그 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 월드컵에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맥주나 치킨은 전형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뭐 잘 알고 있다, 통찰하고 있다 해서 좋고요. 맥주 회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12시부터 모여서 맥주를 마시다가 4시, 5시를 보다가 제가 아는 사람은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경기를 못 본 거예요. 아이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 실제로 있긴 있는데 대신 이제 좀 약간 뻔한 느낌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그렇게 해서 맥주 회사가 매출이 늘었다 하더라도 누구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자신의 통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가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면접의 답변이라면 좀 더 참신할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갔으면 네. 좋겠다. 네. 예. 홍쌤은 두 학생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월드컵 시즌 때마다 여러분들도 TV 보면서 뭐 식상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해가지고 뭐 무슨 VJ 프로그램에서 막 치킨 만들고 뭐 어떻게 팔린다더라. 팔 막 예,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예, 예. 대한민국 외치고 그다음에 예. 뭐 레드데블스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당연히 식상하겠죠. 그러니까 면접은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경쟁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죠. 아까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월드컵 시간대가 아침 타임, 새벽 타임으로 바뀌기 때문에 맥주 매출은 예전만큼 월드컵 특수 효과를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거리 응원이 줄어들게 되니 집에서 TV를 축구를 관전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TV 메이커들은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저라고 하면 월드컵 때문에 묻히는 다른 이슈들이 그 타픽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기 때. 그게 뭐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러니까 영화 관련되나 공연 또 이런 업계들은 월드컵이 반갑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만약에 취재를 하게 되면 콸콸콸 그거보다는 좀 차별화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순간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창의성 있게 대답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1부는 그래도 이제 적을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맞아요. 조금 편했을 것 같아요. 워밍업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2부를 위해서. 우리 민주 양. 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좀 같은데.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지연 양은 뭐 잘하고 있죠? 근데 조금 있다가 약간 대본을 보니까 살짝 멘붕이 올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좋습니다. 1부에서 이렇게 액션 평가 한번 수행해 봤습니다. 2부를 위한 워밍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부에서는 그야말로 독한 면접 분위기 잠시 후에 조성이 될 겁니다. 네, 잠시 예. 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부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지는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에서는 이 두 명의 취업준비생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실전평가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